이더리움이 300만원 간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언제 지금 그걸 이제 몰라서 그렇지. 왜 300이 갈 수 있냐면 얼마든지 금리 내리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못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갈지를 그걸 몰라. 내죽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더블 올라야 되네. 더블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 죽기 전에는 아마 가지 않겠습니까? 요 가격에서 한 2배 정도는 죽기 전에는 가지. 근데 다른 알트들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알트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알트 중에는 이더리움 말고는 나머지 알트들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시면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나는 비트코인 100%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랑 플러스 이더리움 저 두 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알트들은 요겁니다. 의문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알트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째 알트 사라진다 얘기 떠드는 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트들이 계속 상폐가 되고 있어요. 전체가 다 한 번에 사라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1년에 수십 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 안 보지? 나는 한 번에 사라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사라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소리야. 나는 내가 볼 때는 디폴트 사라질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다 사라져. 왜 사라질 수 있냐면 잘 들어봐요. 생각을 해봐봐. 10년째 알트들이 몇 개나 사라지는가 한번 봐봐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사라졌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지. 그거는 왜 안 봐? 알트들 대장들은 몇 개가 있잖아. 그것들은 원래 맨 마지막에 사라져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서울의 땅값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여기 있어. 서울이 이만큼 크게 있는데 여기는 강남구고 뭐 여기는 뭐 잠실이고 여기는 강서구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곽 지역에서 먼저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강남은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잘 봐요. 알트가 내가 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제일 팩트 있는 것만 따져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알트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알트는 크게 대분류로 두 가지가 남아요. 채굴형이 있고요. 발행형이 있습니다. 발행형은 뭐냐면 그냥 물론 뭐 자기들 나름의 규제는 있을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코인의 백서의 규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백서는요 상장하기 위한 기준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 규제들은 나름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예전보다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행형은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찍어내고 싶으면 찍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테라, FTT, 트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알트 코인들 중에 이런 코인들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발행형은 이런 거고 채굴형은 어떤 거예요? 정보를 저장하고 비용을 받는 요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퀴즈를 푸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채굴형 중에 정보를 저장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채굴형은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주주가 관여를 하려고 억지로 마음을 먹으면 뭐 어떻게 블록체인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기본적인 개념상 채굴형은 대주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먼저 채굴하는 경우는 있어요. 유명해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먼저 채굴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은 요걸 갖다가 뒤에서는 이제 조정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발행하고 난 뒤에. 근데 발행형은 얼마 전에 사태를 보셨지만 마음대로 찍어내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둘 중에 어떤 게 훅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발행형이 먼저 훅 가겠죠. 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미국에서 분명히 규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쪽은 중국장은 전면적인 금지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이런데 이사나 위원장이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채굴형 먼저 제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행형 먼저 제재를 하겠어요? 당연히 발행형을 갖다가 먼저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발행형은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딱 때리고 딱 때리고 딱 때리고 이렇게 간다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더나 이런 코인들 증거금 다 있는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테더가 증거금을 갖다가 뭐 10% 20%만 있고 나머지 7, 80% 뺑짱 쳤다 하면 테더는 그냥 사라질 겁니다. USDC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확인을 할 거라고 작년에 연말까지 확인할 거라는데 개소리네요. 그거는 이제 압박을 준 거고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들이 그 압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발행형 코인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지나면 발행형 코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대주주가 발행형 코인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이 찍어내서 돈 벌려고 발행형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돈이 되다가 이제 돈이 안 되기 시작해. 왜? 나라에 간섭을 하니까 뒤에 마음대로 찍어내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발행형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행형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안 봐요. 수익 구조가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뭐냐면 수익 구조가 일어나는 게 다단계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사줘야지 그 가격 거품이 일어나고 계속 그냥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안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것도 코인을 찍어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풀이나 뭐 몇 가지 발행 코인도 있는 거 홍보하잖아. 그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가 있는가 찾아봐요. 한번 없어요. 수익 구조가 명확하게 있는 코인은요 이더리움 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